하는데 마음을 돌리고 싶어서 도움을 구하고 싶습니다. 지혜를 나눠주세요. 있었던 일과 와이프가 한 말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적어보겠습니다. 우선 와이프는 4살 연상이고 공기업에 재직 중이며 실수령액이 300 정도입니다. 결혼 당시 모은 돈은 5천 정도였고 처가에서 1억 5천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본인이 타던 경차와 장인어른이 타시던 K5 하이브리드를 가져왔습니다. 대신 와이프가 죄송하다며 국산 신차로 2,300짜리를 사드렸고요. 이건 둘 다 출퇴근을 하려면 차가 있어야 하는데 신차를 사면 신혼 투콩을 넣지 못한다 해서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기업 계약직으로 전환 가능성은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실수령액은 200 약간 못 미치고 모은 돈은 1,000만 원, 본가 지원이 5천이었습니다. 저에게는 형이 1명, 와이프에게는 남동생이 1명 있는데 저희 형과 처남이 동갑입니다. 저희는 이런 조건으로 결혼을 했고 제가 1년 정도 쫓아다녔었죠. 와이프가 동안이라 같이 다니면 오히려 제가 더 나이 들어 보이기도 했고 약간 베이글 타입이라 인기도 많았습니다. 아무튼 저는 결혼 당시 두 사람의 마음만 맞으면 됐지 누가 얼마를 더 해오고 안 해오고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와이프도 동의를 했었고요. 연애하는 기간 동안 크게 싸운 적도 없었고 대화도 아주 잘 통했었습니다. 1년 넘게 연애하고 슬슬 결혼 얘기가 나오던 도중 기쁘게도 아이가 생겼었죠. 서둘러 양가에 인사드린 후 상견례를 하고 결혼 날짜까지 잡았는데 이때부터 트러블이 시작됐습니다. 와이프가 처음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리는 자리에서 저희 어머니께서 실수를 좀 하셨는데 이때 미혼모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결혼을 안 한다고 하는 거 제가 싹싹 빌며 잘하겠다 해서 겨우 넘겼었습니다. 이하부턴 순서대로 적어볼게요. 첫 번째로 상견례 날 저희 부모님께서 대놓고 그러셨습니다. 허례허식 다 생략하고 애들 집 하는데 보태주자고요. 후에 들었지만 장인어른 장모님은 전셋집이라도 해주시려나 보다 하고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이게 그렇게 큰 잘못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만 저희 어머니께서 못 배운 게 한이 되셔서 최근에 사이버 대학을 등록해서 열심히 공부 중이십니다. 저와 저희 형도 응원하고 있고요. 그런데 상견례 자리에서 장모님께서 애들 식장 몇 군데 알아봐둔 걸 주말에 언제 같이 한번 시간 내셔서 보러 가자고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날 중요한 일이 있어서 못 갈 것 같다 하셨습니다. 그게 사이버대학교 중간고사였죠. 이건 먼저 정해진 일이었고 어머니도 어머님 인생이 있는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올 초에 결혼 준비를 해서 날이 많이 추웠습니다. 한복을 맞추러 갈 때 저희 어머니와 저, 와이프, 장모님 이렇게 고르러 갔었는데 추운 날이라서 어머니께서 패딩에 비니 그리고 어그부츠를 신고 프리한 차림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와이프가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솔직히 좀 그런가 보다 했지만 그게 그렇게 저희 어머니를 욕할 일인지 싶었습니다. 세 번째는 예단 문제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부모님께서 허례허식은 다 생략하자고 상견례 때 말씀하셨기에 서로 주고받는 게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처가댁에서 그래도 딸 시집 보내면서 이불 한 채 안 하는 건 도리가 아니라 하시면서 이불을 백화점에서 맞춰서 배송을 보내주셨습니다. 집에 가서 확인하고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이것도 와이프가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할 게 아니라 저희 부모님께서 전화를 하시는 게 맞는 거라고요. 사실 이건 제가 전화를 드렸으면 된 거 아닌가요? 애초에 그런 거 다 생략하자고 했는데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보내주신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후에 저희 부모님께서 이불을 받았는데 가방이라도 하나 해줘야지 않겠냐 하시면서 돈을 주셔서 400만 원 가까이 하는 가방을 사줬습니다. 이외에 결혼 반지는 백금으로 다이아 없이 제가 했고 와이프는 저한테 160 정도 하는 예복과 100만 원 정도의 시계를 해줬습니다. 네 번째로 결혼의 양가 방문 문제입니다. 이건 저도 인정합니다. 저희 집에 갔을 때와 처가댁에 갔을 때 상차림이 많이 다르거든요.
저희 집이 편하게 가족 식사를 하는 느낌이라면 처가댁에 가면 대접받는 듯한 느낌으로 식사를 하고 옵니다. 5번째는 출산 후 와이프가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이틀에 한 번꼴로 전화를 하셨답니다. 모유 먹이고 있냐? 젖은 잘 도냐? 아기는 어떠냐? 이런 식으로요. 이건 제가 집에 전화해서 나 이혼당하는 거 보고 싶냐고 와이프한테 전화하지 마시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와이프가 출산 후 시댁에서 보약 하나 안 해준 게 서운하다고 하는데 보약이야 처남이 먼저 해줘서 제가 있다고 말씀드려 안 해주신 거기도 하고 무엇보다 산후조리원 비용 300만 원 정도를 저희 집에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6번째는 아버지 생신 및 첫 명절 문제입니다. 이 일로 인해 골이 더욱 깊어졌고 와이프가 이혼 이야기까지 꺼냈으니까요. 저희가 결혼하고 첫 명절이 추석이었습니다. 설이 지난 후 결혼을 했거든요. 그런데 추석이면 아기가 100일도 안 됐을 때였기에 결혼 전 와이프와 분명히 합의를 봤었습니다. 와이프가 먼저 첫 명절에 찾아뵙는 게 도리이긴 하지만 그땐 아기가 100일도 안 됐을 때고 나도 힘들어서 못 갈 것 같다. 내년 설에 이틀을 시댁에서 보내더라도 추석은 남편이 잘 막아줬으면 좋겠다. 하고요. 참고로 여기서 이틀은 저희 집에서 자는 게 아니라 집 근처에서 하루 숙박하고 이틀을 보내는 겁니다. 아무튼 저도 와이프의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 동의를 했었습니다. 제가 아는 저희 어머니라면 이해를 하고 넘어가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 생신이 추석 한 달 전이었는데 제가 생신 이틀 전에 와이프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생신이니 전화라도 한 통 드리자고 했더니 와이프가 아무리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해드리는 건 도리가 아니니 좋은 신발이라도 하나 사서 저 혼자만이라도 찾아뵈라 그랬었죠. 그리고 당일에는 전화만 드렸었는데 그 주 주말 오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와이프의 양육 방식이 너무 유별나다며 잔소리를 하시다가 첫 명절이니 아기를 데리고 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안 간다고 말씀드렸죠. 그 일로 어머니와 목소리를 높여 싸우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러고 나서 와이프한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와이프한테 받지 말라고 했었지만 끝내 받더군요. 어머니께서는 할 말이 있어 전화를 하셨다며 얼마 전에 아버지 생신이셨던 걸 알고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아버지 생신을 이틀 전에 알려줬는데 왜 전화만 드리냐며 그러는 거 아니다. 결혼한 지 얼마나 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와이프는 어머니의 말에 덤덤하게 반년 정도 됐다 대답을 했고 그 말에 어머니께서는 그래 반년밖에 안 됐다. 너가 결혼을 했으면 먼저 아버님 생신이 언젠지 어머니랑 아주버님 생신이 언젠지 여쭤봐서 알아서 잘 챙겨야 하는 거다 하고 말씀하시더군요. 그 말에 와이프는 제가 왜요? 하고 물었었고 그때부터 어머니는 화가 나셨는지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왜요라니? 얘 좀 봐라. 진짜 어이가 없네. 그리고 너 곧 추석인 건 알고 있지? 그때 꼭 와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와이프는 어머님, 추석 때 아기 100일도 안 지났을 때고 저 출산한 지 2달밖에 안 됐어요. 하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출산휴가 3달만 쉬고 복직할 거라고 했잖아. 근데도 뭐다? 그리고 무슨 산후조리를 한 달이면 됐지 3달씩 해. 우리 땐 한 달하고 나가서 일하고 그랬어. 애기야 원래 어디 가려면 짐이 많고 다 싸들고 다니고 그러는 거야. 하고 화를 내는데 어머님의 말씀에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산후조리 한 달하고 나가서 일하시고 하셔서 다리 휘고 허리 굽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리고 나라가 제도적으로 출산휴가를 3달밖에 안 줘서 3달밖에 못 쉬는 거지 외국은 적게 1년이에요. 복지 잘 돼 있는 나라는 2년까지도 나와요. 하며 조금 짜증을 내는 겁니다. 어머니께서 버럭하시며 너 한국애야. 잔말 말고 와라. 하고 소리를 치셨는데 와이프가 바로 안 갈 거라고 대답하더군요. 이후 화가 많이 나셨는지 연 끊어 하시고는 먼저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참고로 저희 어머니는 올해 환갑이시고 이 통화 내용은 와이프가 스피커폰으로 받아 같이 들었습니다.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와이프는 육아휴직이 보장되는 회사에 다닙니다. 그럼에도 육아휴직을 못 쓰는 건 제 월급으로 세 식구가 살 수 없어서이고 그걸 어머니께 그대로 말 안 하는 것도 저를 생각해서겠죠. 아무튼 저렇게 저희 어머니와 통화를 마친 후에 와이프가 한두 시간 있다가 저희 형에게 전화를 걸어 있었던 일을 다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아닌 아주머니께 전화를 드리는 건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어른께 본의 아닌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함이다. 어머니께는 차마 그이 월급이 낮아서 휴직을 못하는 거라 말씀드리기 뭐해서 외국계 핑계를 대긴 했는데 정말 모르고 계시는 것 같다. 아닌 말로 상스럽지만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이 사람은 두 쪽만 가지고 장가온 거나 마찬가지인데 제가 왜 어머니께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선택지를 주더군요. 저희 집과 연을 끊고 처가댁 아들이 되든지 아이의 아빠이니 아이 아빠로는 이때 와이프와는 쇼윈도 부부가 되든지 그것도 아니면 이혼이라는 선택지요. 그래서 저는 1번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잘하면 언젠가는 다시 저희 집이랑 왕래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3일 뒤 저희 어머니가 또 실수를 하신 것 같았습니다. 와이프에게 장문의 카톡을 보내셨더라고요. 대충 요약하면 어른이 돼서 그렇게 전화를 끄는 건 미안하지만 너도 잘한 건 없다. 넌 가족이 뭐라고 생각하냐 하는 말로 시작해서 가족이란 건 이런 거고 저런 거고 아버지 생신 때 밥 한 끼 먹는 거다. 왜 친구랑도 생일이면 밥 먹고 그러지 않느냐. 우리는 남이었다가 가족이 된 것이니 그런 걸 더 잘 챙겨야 한다. 이런 내용의 카톡이었습니다. 와이프가 톡을 보고 화를 삭히는가 싶더니 도저히 안 되겠는지 저희 어머니께 전화를 하더군요. 어머님, 저 정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전화했어요. 정말 너무 화가 나네요. 하고 와이프가 말하니 저희 어머니께서 어머, 네가 왜 화가 나니? 하시며 비꼬시더군요. 그러면서 정말 크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싸우는 도중 와이프가 도저히 안 되겠는지 땡땡시 계약직인 건 알고 계시죠? 그 벌이로는 세 식구가 못 먹고 살아서 제가 일을 나가는 거예요. 좀 알고 말씀하세요. 하고 결국 속에 있던 말을 해버리더군요. 어머니께서는 너 말 되게 웃기게 한다. 꼭 네가 땡땡이를 걷어준 것처럼 그러냐? 네가 선택했잖아. 하며 또 소리를 치셨고 이에 와이프는 어머니께 진짜 못 배우셨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거기에 더 화가 난 어머니는 그래 나 못 배웠다. 그러는 너는 얼마나 잘 배워서 이러냐. 난 네가 처음부터 마음에 든 줄 아냐. 나이도 많고 그래서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 애기 가져서 어쩔 수 없이 허락한 거다. 하시더군요. 와이프도 지지 않고 진작에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 결혼 안 했을 거라는 말을 하며 연을 끊자면서 왜 연락하셨냐고 따졌고 그 말에 어머니는 넌 우리 집 며느리가 아니다 하고 또 먼저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이렇게 와이프와 어머니의 사이는 돌이킬 수 없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이후 저는 연을 끊는다고 각서까지 썼었는데 아버지께 연락 온 걸 와이프에게 들키게 되면서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저도 좀 억울한 게 제가 먼저 연락한 건 아니었습니다. 가족 톡방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그 이후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지내면서 결국 아기 100일 때도 저희 식구들은 보지 못했는데 아버지께서 100일 반지는 와서 가져가시라고 연락이 오셨던 거였습니다. 저는 이때 와이프의 눈치를 보느라 아무것도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더 적자면 결혼식 당일 있었던 일입니다. 발생 시점은 이 일이 있기 전이지만 제일 마지막에 쓰는 이유는 저도 6번째 일이 터지고 나서야 그런 일이 있었던 걸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결혼식 당일 저희 어머니께서 장모님과 같은 공간에서 혼주 화장을 받으시면서 메이크업 해주시는 분한테 이런 말을 한 것 같더군요. 같은 공간에서 나란히 화장을 받고 계시던 장모님도 당연히 들으실 수밖에 없는데 나는 딸이랑은 잘 안 맞는 것 같다. 아들이 좋다. 나는 자식한테 연연하는 사람들 이해가 안 된다. 자식한테 목매는 사람을 보면 보통 부부 사이가 안 좋더라. 이런 말씀이요.
도대체 왜 그런 말씀을 하신 건지는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아무튼 그러셨답니다. 장모님께서는 기가 막히셨지만 둘이 잘 살면 됐지. 자식 결혼 생활에 재뿌리지 말아야지. 이런 심정으로 입을 다물고 계셨나 보더라고요. 그 외에도 결혼식 당일에 자잘하게 저희 집에서 실수한 것들이 있는데 이건 그냥 넘길게요. 결혼 중간중간에 있었던 조그만 트러블 같은 건 제하고 제가 기억하는 굵직한 것들만 써봤습니다. 그런데 저도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게 저와 와이프만 보면 잘 지내거든요. 크게 싸울 일도 없고요. 가사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고 아기도 최대한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건 와이프도 알아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 때문에 이혼 생각이 확고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와이프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여자 입장에서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와이프가 제시한 선택지는 날아간 것 같아서요. 이제 진짜 영 끊겠다고 했는데 필요 없다고 합니다. 내가 뭐라고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게 하냐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혼을 하고 아기는 제 자식이기도 하니 주말마다 보러 와도 좋지만 저희 부모님은 보여줄 생각은 하지도 말라는 말까지 합니다. 그 말에 저도 순간 욱해서 이혼하게 되면 난 우리 부모님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 아기도 부모님께 보여드릴 거다 하고 말했더니 야, 소송 가. 그냥 바닥이네. 이런 식으로 말하더군요. 와이프의 마음을 돌리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방법을 알려주시면 최대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추가입니다. 오해가 약간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추가합니다. 추석 때 처가에도 안 갔습니다. 처가댁에서 먼저 올 것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저라도 들릴까 했지만 제가 왔다 갔다 하면 그게 그거라고 오지 말라고 하셔서 안 갔습니다. 추석 한 달 전에 갑자기 확진자가 급증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마 그 이후로 걱정이 되셔서 그런 것 같았고요. 또 이전에도 와이프가 우리가 가긴 그렇지만 추석 때나 그 전주에 저희 부모님을 한번 모시자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 스치듯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리고 와이프가 아기를 안 보여드린 것도 아닙니다. 조리원에서 집에 오고 얼마 안 있어 저희 부모님과 형도 왔었고 그 뒤로도 형이랑 형이 결혼하는 여자친구가 결혼 전에 인사 차원에서 한 번, 저희 부모님이 한 번 더 오셨습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상견례 때 뭔 실수인지는 몰라도 결혼 없고 미혼모로 살 생각을 할 만큼이었다가 남자를 보고 결혼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남자가 괜찮았다는 건데. 그런데 이 글을 쓴 사람이 그 남자라면 너무너무 별로인데요. 도대체 뭐 때문에 여자분은 결혼을 했을까요?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 댓글. 남편이 본인 입장에서 쓴 글도 이 모양인데 와이프 입장에서 겪은 일들은 얼마나 더 어메이징 할까요? 세 번째 댓글. 결혼이 왜 현실인 줄 아세요? 님과 와이프만 문제가 없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결혼한 순간 님 가족까지 님한테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님이 문제입니다. 일단 님네 엄마가 진심으로 와이프에게 사과를 하시고 그 후에 완전히 어머니를 와이프분과 차단시켜도 될까 말까 한데 님 말하는 게 자기 어머니가 실수했지만 자잘자잘했으며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베이스가 깔려있네요. 아내분이 그걸 알고 있기에 기회 주기가 쉽지 않을 듯 합니다. 친정 도움받아 애기 혼자 키워도 충분한데 뭐하러 가짜는 시댁살이까지 참아야 하나요? 네 번째 댓글. 여기서 더 쇼크인 건 자잘한 건 넘기겠습니다. 이 대목이네요. 본문 말고 더 있다니. 정말 대박입니다. 다섯 번째 댓글. 결혼할 땐 허례허식 없애자 하고 예비사돈 만날 때도 비니 쓰고 프리하게 나오시는 분이 며느리 잡을 때만 무슨 조선시대야? 엄마나 님이나 참 염치가 없네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